애가 있으니까 일하기 힘들겠네. 저희 신랑은 애가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는 이제 반대로 애가 있으면 일을 못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시선은 되게 기분 나쁘죠, 사실은. 그날 저희 임신 확인하고 둘이서 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아침에 저 막 화장실에서 뭐? 이러고 이제 신랑도 뭐? 막 이러고 있고 둘이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저희 업계에서 그 박사 3년차가 주는 의미가 향후 진로를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진로에 맞춰서 만약에 제가 교수나 이런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에 가야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 회사에 간다면 회사에 맞춰서 또 그런 그러니까 저희 포트폴리오를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 딱 그 단계였고 제 개인 연구를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네, 그 시기가 저는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서는 이게 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건데 그 선택지 중에서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뭘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됐었으니까 저는 선택지가 잘린 거죠, 어떻게 보면. 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취직을 하시게 되셨고 왜 그랬을 건지. 흔히 얘기하는 좀 서열이 가장 높은, 연차가 가장 높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친구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는 계속 남아 있었었고 9시 퇴근하던 걸 한 8시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7, 8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일종의 데이터를 엑스레이처럼 이제 계속 찍어보는 실험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임신했으니까 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인들한테 이제 한 개만 이제 내 것도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야 했었고 시약들 중에 이제 유기용매라고 하는 용매들은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저희는 실험실에서. 근데 그런 게 좋진 않잖아요. 흡입독성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항상 이제 마스크 풀로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였고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물질들은 여성 불임이나 이런 좀 기형아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거를 정말 제가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바깥에 나가 있고 후배들이 이제 먼저 제 걸로 실험을 해주고 환기 한번 시켜준 다음에 누나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던 적도 있고 실험이 늘어지죠. 진짜 그때 저 용돈 많이 털어서 애들 이제 계속 커피 사다 주고 막 치킨도 이제 수시로 막 배달시켜주고 너무 미안하니까 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열정이 반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도 반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약해 보이기 싫었던 것도 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출산휴가를 쓰신 박사님이 그때 거의 한 분이 최초로 계셨는데 그 박사님이 출산휴가를 가지고 주변에 이제 젊은 선임 연구원분들께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약간 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지나가면서 저도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아니었는데 다른 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임신을 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희 아기가 3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을 갔고요. 제가 졸업했을 때가 애가 돌 때였으니까 2년 정도는 이제 거의 하루에 한 3시간, 2시간 자는 삶을 지속을 했던 거고 돌 이후에도 이제 빡빡하게 이제 8시 퇴근하면 애랑 2시간 바짝 놀고 애 목욕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날 애 간식이면 뭐 다 챙기고 그게 계속 반복인 거죠. 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취직을 하시게 되셨고 워킹맘으로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 상황도 굉장히 녹록지 않았다고 제가. 일단 면접에서 좀 자유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일단 애가 있는 여자 박사는 거의 처음이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님한테 맡기고 그냥 이제 우리 회사 기숙사 줄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네, 선택지 아이를 키우다가 없으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걸 어필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고 뭐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이직 준비할 때도 진짜 좋은 조건이었고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회사였는데 거기도 선택지가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선택지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업계가 부부 연구원이 워낙 드물기도 하고 저희 분야가 좀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저를 데려가는 김에 신랑까지 스카우트를 해서 간 케이스였어요. 근데 신랑이랑 저랑 연차 차이가 분명히 실험적인 연차 차이가 이제 꽤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석사 졸업해서 연차가 지금 저보다 연차가 4년이 위였고 저는 막 이제 박사를 졸업한 신입이었는데 자꾸 저희 둘을 놓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한테는 안 하셨대요. 또 웃긴 게. 근데 저만 불러다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부담스럽게.
만약에 아이가 아팠을 경우에 번갈아 가면서 뭐 휴가를 쓰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둘이 팀이 달랐거든요. 둘이 팀이 달랐는데 저희 팀 팀장님은 오케이면 저쪽 팀장님은 약간 떨떠름 하신 거죠. 어차피 할 거면 그냥 윤 박사가 쭉 쉬면서 애 보면 되지 않나라는 식. 또 안 좋은 게 저희 신랑이 애를 보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이공계 연구원이 이제 아이 양육을 위해 이직을 하고 이런 거 엄청 훌륭한 일이고 막 이렇게 칭찬받을 일인 거고, 남자가 육아휴직을 한다, 남자가 출산휴가를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 되게 가정적이고 이제 훌륭하고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저처럼 이제 대놓고 저는 애가 있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묻는 질문은 그래서 애 누가 봐줘 이런 얘기를 하고, 애가 있으니까 일하기 힘들겠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애가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는 이제 반대로 애가 있으면 일을 못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시선은 되게 기분 나쁘죠 사실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희가 되게 남성 문화가 강한 거는 사실이고요. 이제 이공계가 워낙에 좀 그런 편인데, 특히 저희 분야가 이제 유기화학, 유기합성이라는 분야가 여자가 좀 없어요.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아이 엄마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그 아이 엄마가 관리자급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함께 코업이 된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진짜 가장 최악이 이제 전염병 걸려서 오면은 수족구라든지 뭐 헤르판지나 이런 거 걸리면 기관을 못 가잖아요. 나을 때까지 이제 같이 격리인데, 그때가 만약에 제가 중요한 실험이 걸려 있으면 지금 정말 말 그대로 환장하는 거죠. 이제 데드라인이 있는데 애는 아프니까 그럼 일주일을 쉬고 그 일주일에 데드라인을 맞추려면 저는 죽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된 거죠. 마지막에는 거의 제가 한 달 정도 아이를 못 봤던 적도 있었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친정엄마랑도 되게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뭐지?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이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아내가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대신 아이를 누가 키워주고 이제 같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럴 사람이 저는 더 필요한 거였지, 남편이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남편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내가 하나가 더 있는 게 낫겠구나. 일단 저희 친정은 서울이어서 좀 불가능했었고,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저희 형제가 넷이라 저희 엄마도 이제 막내가 대학 졸업하고 해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셔서 좀 거부감이 있으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죄송해요. 저희 할머니들께서 이제 그때도 고령이셨는데 키워주시겠다고 이제 외할머니도 그러셨고, 친할머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좀 힘들기는 했었는데, 이제 고령층 분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돈 들여서 이제 이모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다행히 이제 백수였던 저희 동생들하고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해요. 당신 연봉의 지분은 내가 반이다. 내 할 거리어를 갈아놓은 지분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편도 남편대로 자기가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봉을 적게 받으면서도 이제 움직였어요. 같이 저랑. 이제 그랬던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높게 사기는 하는데, 근데 여전히 저는 아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애는 어린이집 등원 거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바쁘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이렇게 널브러져서 고집을 부려도 엄마는 출근할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애가 울어도 출근을 했던 적이 많았고요.
아이가 원래 이제 자기 아프다는 표현을 잘 못했었어요. 이제 한 4, 5살 때까지 그런 표현을 거의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프다고 해도 엄마 아빠는 회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말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참 고열이 나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간 날이 있었는데 애가 원장 선생님한테 원장님 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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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래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애기 아빠가 이제 저희 신랑이 가니까 저희 신랑한테도 아빠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른 둘이 쿵쿵 울었다고 했거든요. 미안하죠. 그러니까 저는 육아휴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애랑 온전하게 그렇게 보낸 시간이 첫 번째 회사를 그만두고 그 딱 6개월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이제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같이 있었던 경우가 그때 6개월이 딱 끝이어가지고 아쉽죠. 이제 저는 제가 아이 뒤집기나 뭐 이런 거 한 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가뜩이나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더 지금 커서 더 저한테 부대찌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커리어를 그렇게 놓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 엄마로만 살려고 지냈던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이 분명히 있었고 그건 그 일을 통해서 얻는 만족도라는 게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만족도랑 감히 비교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다른 저였으니까 저는 둘 다 지키고 싶었던 거라 아이한테 미안한 거는 미안한 건데 그거랑 별개로 제일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도 제가 아이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는 엄마 일도 되게 중요해라고 얘기를 해줘요 항상.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 창업을 2020년에 작년에 했어요. 작년 7월에. 지금은 제 벌이는 없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지금 현저히 줄어든 상태죠. 네, 일단 이 사업을 망하지 않게 열심히 해서 저와 같이 이제 육아랑 그 과학자로서의 커리어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게 좀 회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그 커리어에 대한 고민은 요즘은 남성 과학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이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회사를 생각하고 있고 네, 저희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애들 왔다 갔다 같이 데리면서 이제 얘기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런 게 좀 자연스러운 회사로 성장하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이제 전 나이 때 보통 이제 엄마에 대한 그 수식어를 쓰라고 하면 보통 엄마는 예뻐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엄마는 되게 멋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이왕 이제 표현을 하는 거면 이제 엄마는 되게 멋있는 과학자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게 행복하겠죠, 제가.